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전달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 개인 매매 사업자가 무조건 만능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우선은 저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다가 폐업을 했고 현재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투자 방법을 다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경매 관련해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은 매매 사업자 영상들이죠. 타이틀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입니다. 네. 세금을 6%만 내고도 몇 천만 원을 아끼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라고 보통 썸네일이 달려서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매매 사업자가 뭔지 개인이 뭔지 법이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세금이 덜 나온다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제가 한번 오늘 제 생각을 한번 전달을 드려보고자 하고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는 개인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 맞을지 혹은 나랑 잘 안 맞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세무사는 아닙니다. 저는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은 제가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전문 세무사분들이 나와서 무조건 매매 사업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투자자죠. 네, 투자자의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 세무사 되실 거 아니시죠? 네, 매매 사업자 다 합격하셔서 세무사 시험 보실 거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 세금을 공부하는 것일 뿐이지 세무사를 공부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사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꼭 옳은 게 아니고 그분이 꼭 틀린 게 아니고 그분이 옳은 게 꼭 옳은 거고 제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그 뭐 세무사분들하고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하고 뭐 전혀 논쟁할 생각이 없고요. 네,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이 옳으시니까 네, 한번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1년 미만 단기 매도 양도세가 77%에서 6%가 나오는 게 진짜냐라는 게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죠.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네, 진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확실하게 진짜다. 하지만 요거를 제가 하나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위의 표는 개인 명의로 취득을 했을 때에 대한 그 양도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1년 미만은 양도세가 77%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겠죠. 했을 때 66%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기본세율이 적용을 받는데 즉 개인으로는 어떻게 거래를 해라? 단기 매매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짧은 수익을 희망하고 그 다음에 빠른 회전 이런 것들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타의 환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매매 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매매 사업자는 단 하루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래 기본세율 과표에 의해서 세금이 양도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극적으로 썸네일이 달리는 6% 구간은 어디냐? 1,400만 원 이하 구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그 수익이 난 금액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 세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파트 수익 1,400만 원 적은가요? 결코 적지 않죠. 그러면 진짜 세금을 6%만 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그럼 진짜 6%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1,400만 원 미만의 수익이 났을 때는 우선은 예정 신고에는 6% 구간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결국 매매 사업자라는 것은 개인 매매 사업자, 특히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나 하나의 개인이 1년 동안 모든 수입을 다 더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사고 팔아서 1,400만 원 이하의 수익이 났으면 6%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됩니다. 그때 계산은 내가 아파트를 사고 판 그 금액뿐만 아니라 내 소득이라든지 급여라든지 혹은 연금 수입 혹은 뭐 사업 수익, 이자 수익, 사업 수익 모든 거를 더해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더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큼 내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에요. 제가 웬만큼 소득이 있고 아파트를 몇 개 사고 팔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4% 8,800만 원 구간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6%만 세금 낼 줄 알고 신나게 아파트를 여러 개를 사고 팔았어요. 혹은 몇 개를 사고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은 당장은 6%를 내지만 내년 5월달, 다음 연도 5월달에 내가 거두고 있는 모든 수입,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사고 판 금액만 합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급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이자 소득이 있던, 혹은 연금 수입이 있던, 아니면 월세가 있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음 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 6%에 너무 환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6%만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 연도에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웬만한 분들은 세율이 24% 구간에는 무조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세금 수입이 더 많으시거나 정말 내가 아파트를 열심히 사고 팔았다 하면은 그 이상 구간도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것까지는 세무사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까지는 설명을 해주셔서 이거를 모르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시죠. 하지만 이게 제가 매매사업자의 환상을 가져야 되는 이유,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근거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이 진짜 6%는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고 판 매매 수입도 1년치를 모두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급여도 있고 뭐 제가 받는 연금도 있고 월세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좋은데 거기에다가 1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한 채 팔아서 1,4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서 6%의 세금을 내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사고 판 아파트가 많다면, 여러 개라면 그 수입도 모두 종합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한 개당 1,000만 원씩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공제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수익이 났고 한 채당 세금은 1,000만 원이면 6%를 곱해서 세금은 6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10채를 팔았다고 해봅시다. 10채를 사고 팔았고 한 채당 1,000만 원씩 수익이 나서 1억의 시세 마진이 생겼다 했을 때, 그러면은 6%를 곱해서 세금이 600만 원이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1억의 매매 수익이 났으면 결국에는 과표 구간도 35%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고, 즉 35% 구간에 다시 한번 종수세 때 다시 계산이 된다. 즉 6%가 진짜 6%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급여 생활을 한다든지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잡혀 있는 소득 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소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어디서 모르게 들어오는 뭐 월세 수익 혹은 뭐 배당 수익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종소세 때 때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절세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세율, 개인 단기세율 77%보단 당연히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영상에서도 세무사님이 뭐 어퍼치나 뭐 뒤치나 뭐 아무튼 다 종합을 다 때려 넣어도 어찌됐던 그분은 이제 이 40% 구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그 77%보단 40%가 저렴하니 이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하고 맨 처음부터 특히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도 하면서 매매사업자를 운영을 해야지, 괜히 엎어놓고 열심히 사고 팔았다가 나는 돈을 이만큼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금을 내면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조금 전에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또 뒤에도 추가적으로 또 반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6%가 진짜 6%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내가 1년 동안 들어오는 종합적인 수익이 얼마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해 보시고 도전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 도전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개별 아파트 물건마다 돈이 얼마 남았다고, 세금을 내고도 얼마 남았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는 한 채를 투자해서 돈을 얼만큼 남겼다고 계산을 했는데 종소세를 내고 보니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사업자가 뭐 무조건 진리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사업자를 하려는 분들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동산 경매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거나 거의 정말 적은 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표 구간이 5천만 원 미만의 15% 구간에 들어간다. 이럴 때는 어떤 다른 투자 방법보다도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으로 매매하면은 제일 간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매매 사업자를 보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5천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에 들어가서 15% 구간이 됐을 때는 어떠한 투자 방법보다도 가장 유리한 세금 체계가 잡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매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거나 적으신 분들, 뭐 전업주부라든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혹은 뭐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이제 어떠한 소득도, 근데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연금 소득이 의외로 잡혀 있을 수 있다. 어찌됐든 부동산 경매 외에 어떠한 소득도 잡혀있지 않는 분들이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시면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는 1년에 한두 채 정도만 사고 파는 목표의 를 가지고 매매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이 매매 사업자까지 알아보는 분들의 대다수는 누구일까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물론 뭐 부동산 경매 외에 나는 아직 다른 소득이 없다, 혹은 나는 진짜 이제 은퇴를 해서 이걸로 한번 제2의 삶을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1년에 나는 맨 처음에 목표는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나는 1년에 열심히 뭐 무리하지 말고 한두 채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 보십시오. 네. 이미 눈이 벌게져 있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이런 이유로. 그리고 그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내용,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챙겨드리지 못한 내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뭐 2년 이상 보유하는 거 답답해서 싫고 나는 단기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 매매사업자를 내지 말고 양도세 77%를 내라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 대답은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저는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제일 싫어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의 양도세 율표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77%, 2년 미만 66,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고요. 개인 매매 사업자는 단 하루를 보유하고 팔아도 기본세율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기본세율이 내년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소세로 다시 한번 과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법인은 몇 퍼센트냐? 법인은 29%입니다. 29%. 그러면은 이게 29%면 지금 1억 5천 구간, 35% 구간보다는 조금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보통 한 8,800만 원 구간 24%보다는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29%를 한번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29%는 주택 추가과세 20%와 9%인 법인세가 합쳐진 게 29%입니다. 물론 이 법인세 구간도 2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구간이 커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년 동안 2억을 걸어들이기에는 뭐 그 이상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9% 구간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중 법인세 9% 구간은 웬만하면 다 공제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식사도 할 것이고, 뭐 커피도 마실 거고, 그 다음에 교통비도 쓸 거고, 그리고 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차량도 법인차로 운영을 하시겠죠. 즉, 29% 중에 9%는 웬만하면 다 벌써 공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즉, 법인세는 20%라는 겁니다. 주택 추가과세 20%만 부담을 하면 우리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세로 양도시에 2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수익을 거두신 분이면 제가 웬만하면 24%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표를 비교해 분석해 볼게요. 즉, 내가 24%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법인세 20% 구간보다는 더 불리하겠죠. 물론 뭐 누진공제로 계산을 하면은 뭐 이렇게 어퍼치나 뒤치나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가 20%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 매매 사업자인 24% 구간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법인은 100채를 사고 팔아도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매매 사업자는 개인 소득, 뭐 급여, 사업, 뭐 이자, 배당 다 합쳐서 종소세 때 한번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한 건 한 건마다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열심히 사고 팔았다면 그 아파트의 최종 수익, 그 수익까지도 종합해서 종소세 때 과표를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은 100채를 사고 팔아도 20% 구간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부동산 단기 매매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세무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논리가 굉장히 틀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법인을 하려면 기장도 필요하고 뭐 그 별도의 사무실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신다면 사장님 지금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세무사 선생님이 더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단순하게 매매 사업자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저는 매매 사업자보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나 세금적인 부분은 저는 많이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도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단기는 법인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개인 매매 사업자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자, 개인 매매 사업자의 치명적인 단점은 84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하면은 부가세가 10%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가세 10%를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매수자는 웬만하면 사업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떠안는다 그러면 그냥 그 거래 안 할게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할 겁니다. 즉 매도를 하는 매매 사업자가 이 부가세 10%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10%의 분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10%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뭐 그거를 토지랑 건물이랑 어떻게 나누고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몇 억짜리 건물입니다. 몇 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최소 몇천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부가세만 몇천 단위가 나오게 된다면 아파트를 내가,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아파트 한 건을 거래했는데 내가 몇 억을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 매매에선 그게 쉽지 않고 우리가 기껏 노력하고 목표로 하는 수익은 뭐 2천, 3천, 그리고 적게는 1,000만원 혹은 몇백 단위의 수익에도 목표를 가지고 매매 사업자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가세 10%가 추가되게 되면 그 물건은 100%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대형 아파트는 하지 마세요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세무사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은 열심히 보시고 눌러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삼이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대박은 어디서 난다고요? 항상 대형 아파트에서 대박이 난다. 그 대형 아파트에서 대박이 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매매 사업자가 못 들어오고 아예 그 매매 사업자는 대형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몇천의 부가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형 아파트에 굳이 입찰할 필요가 없고, 많은 분들이 그러네, 매매 사업자는 그러면 대형 아파트면 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대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에서 대박이 나는 것이죠. 왜냐면 거기에서 빈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무사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형 아파트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매 사업자가 진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부가세 10%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형 아파트를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고 투자도 못한다? 이것만큼 큰 손실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러면 대형 아파트도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자, 개인 매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취득을 하면, 그러니까 개인으로 취득을 하면은 84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도 부가세 10%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는 순간 나는 개인이 아니라 매매 사업자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네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래, 대형에서 대박 나. 하지만 난 단기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개인으로 명의를 투자를 할 때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대형 아파트, 매매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는 대형 아파트는 개인으로 보유하면서 대박을 꾸준히 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는 단타를 병행한다는 겁니다. 즉, 이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법인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뭐 매달 기장료도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돈도 왔다가 또 뺏고 넣고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사미는 이 매매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빈틈없이 단타도 하면서 대형 아파트도 하면서 또 제가 항상 너무 단타에 환상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꾸준히 보유하시는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모든 투자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매매 사업자 대신 개인으로 투자를 하고 대신 법인 매매 사업자로 같이 병행을 하시면 모든 토끼를 다 잡아서 끌고 가실 수가 있고, 이 점이 세무사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틀렸다가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 매매 사업자의 또 가장 큰 단점과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조정지역 확대 리스크입니다. 조정지역 확대 리스크. 이제 조정지역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살짝 멀어져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디딤돌 대출을 수도권 아파트만 대출 규제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원래는 이 디딤돌 대출을 전국적으로 다 반공제를 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워낙 반발이 거세지니까 수도권 아파트만 규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즉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를 해서 집값의 상승을 막고 싶은데 현재 지금 그 전 정권의 방식대로는 본인들이 하기는 싫고, 대신 그러면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진행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상승이 더 본격화되고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제 정책을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이런 예측 부분이 세무사분들은 전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인 저만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누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세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그분들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개인 매매 사업자가 과연 정답이고 진리일까라는 거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21년 8월 30날 당시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총 161개 지역. 네. 여기 한번 그 동네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보면 뭐 공주, 논산, 뭐 경산도 들어있죠. 포항. 야, 진짜. 그리고 뭐 대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 다 들어가 있고, 경기도, 네, 동두천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대출을 막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정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반감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방이 지금 어찌됐든 시세가 못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 방법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조정지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럼 조정지역 확대와 매매 사업자가 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조정지역 대상 지역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개인 매매 사업자도 비교과세를 한다. 비교과세는 뭘로 비교를 하느냐? 자,
개인은 우리가 단기간에 매매를 했을 때 77%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죠. 근데 조정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매매 사업자도 개인이 내는 77%의 양도세와 그리고 그 기본세율로 내는 6%, 만약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6%.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으면 개인으로 매매했을 때는 세금이 770이죠. 근데 매매 사업자 기본세율로 했을 때는 60만 원에 이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비교과세를 통해서 더 많이 내는 쪽이 어디냐 했을 때는 당연히 77%겠죠. 그러면은 매매 사업자도 조정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양도세가 얼마다? 6%가 아니라 77%라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얼마다? 법인은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20%로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그 영상, 제가 봤던 영상에서 가장 그 설명을 하시면서 저는 조금 좀 의아했던 게, 지금은 법인 매매 사업자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세무적인 입장에서, 현재 당시의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비교과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비교과세. 근데 그 비교과세가 매수할 시점에 비조정이냐 조정이냐가 아닙니다. 양도할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비교과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법인은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아파트를 투자 못하는 부분, 그리고 뭐 내가 10채 20채를 거래를 하더라도 양도세가 픽스가 되어 있다는, 법인세가 픽스가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투자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인 조정지역 확대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지식은 아무래도 양도세를 전담으로 하는, 세금을 전담으로 하는 세무사분들은 약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저희는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세금도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가 꼭 정답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법인이 진리고 정답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운영하는 거 귀찮아요. 귀찮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게 정답이는 없어요. 다 각자의 장단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매매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편향된 지식만 가지고 내가 무조건 매매사업자를 통해서만 부동산 단기 투자를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제가 옳다, 틀리다 뭐 이런 걸로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전 투자자이고 전업 투자자로서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을 모두 운영을 했고, 현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매매 사업자를 폐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나한테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각각 개인마다 모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세무사분들이 설명한 부분도 한번 설명 들어보셔서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삼이 드디어 칼뺐습니다. 아예 떠먹여드리고 마음먹었습니다. 1,000만원 수익이 안 나면 100% 환불해드리는 주인회사 1,000만원 수익 보장반. 네, 제가 모든 노하우와 오로지 수익만 생각을 하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해반. 네, 제가 정말 경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그리고 정말 필요한 지식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질문하시고 답변 받고, 우리가 학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질문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질문했다가 괜히 면학 분위기만 망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신데도 수업을 통해서 질문도 못 하시고 결국 혼자 끙끙을 하시다가 결국 교육이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에 교육을 받으시는데, 제가 줌을 통해서 정말 1대1로 저랑 소통하면서 1대1로 과외로 챙겨드리는 1대1 명품 과외반, 역시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나는 뭐 시간도 없고 좀 수강하는 장소도 좀 부족해, 나는 그 효율성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편하게 수강하시고, 질문은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 드리고 있고요. 제 모든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단지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정말 제가 최단기로 정말 필요한, 정말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고, 오늘처럼 법인, 개인 매매 사업자, 개인에 대한 과정도 이미 다 교육 안에 들어가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각자의 처한 상황까지 들어보고 그 맞춤형 가이드까지 제시해 드린다. 그래서 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도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도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적인 부동산 전체 시황, 그리고 지역별로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나는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는데 시세가 떨어져서 수익이 없는 그런 경매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죠? 제가 그 리스크도 방지해 드립니다. 제가 지역도 엄선해 드리고, 그 지역, 엄선된 지역을 바탕으로 그 주에 진행되는 그 물건까지 픽해 드려서 이 물건, 추천 물건까지 제공해 드리는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네, 요거는 실시간성이 중요합니다. 그 주가 지나가면, 그 달이 지나가면, 그 연도가 지나가면 전혀 쓸모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도 밑에 하단에 가입란 혹은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인 매매 사업자가 진리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 한번 영상을 남겨봤고요.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살펴보고 회신 드리고 있고요. 네, 다른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저 투자자의 입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세무사분들의 영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인 매매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훨씬 더 좋은 영상들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거의 40분 가까이 또 이렇게 떠들었는데요. 오늘 영상,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